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힘당 의원님들, 당군 일의 최대 사기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MB 정권의 자원외교 사기 사건입니다. 자원외교 피해액이 자그마치 40조입니다. MB의 형 이상득, 경제부총리 최경환이 벌인 당군 일의 최대의 사기 사건입니다. MB와 이상득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고, 당시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서면 조사 후 무죄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석유공사 사장과 광물공사 사장 두 사람뿐입니다. 윤석열 청장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월성 원전 사건은 이미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원전 폐쇄 결정을 내렸던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 결정을 다시 내린 것입니다. 윤석열의 선택적 수사, 정부의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사를 하려면 살아있는 정권이든 죽어있는 정권이든 상관없이 죄가 있는 사람을 수사해야죠. 그것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며 검찰 개혁의 참뜻입니다. 11일 국가정보원 개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 국회에서 10일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해 비판하는 국힘당 의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자신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은 왜 모르는 걸까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데 왜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을까요? 배는 떠났고 이제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출범될 텐데요. 현실 부정인가요? 통과된 공수처법을 국정원법 개정 무제한 토론에서 되씹고 있는 거죠. 이제는 뭘 해야 하는지 망각한 듯합니다. 제발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조기에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는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들을 잘 찾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권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 정권이라는 공식 선언입니다. 이제 이 무도한 정권이 선을 넘은 이상 불복종과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총대 저 안철수가 매겠습니다. 태극기를 왜 드는지, 왜 광화문에 모일 수밖에 없느냐, 그럼 국회에 좀 부르면 되지 않느냐. 잘못하면 또 김종인 좌파 정당을 합리화해주고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마침내 태극기 세력과 손잡은 주호영, 반문재인을 외치며 과거로의 회귀를 선언했는데요. 10일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 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쏟아져 나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들이었습니다. 국힘당과 윤석열이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성동격서 같은 협공 전술의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인데요. 윤석열 징계위를 열어 징계 심의를 하는가 하면 같은 날 전 국민의 수건이었던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또 11일에는 일명 윤석열 대선 출마 방지법이 발의됐는데요. 말 그대로 휘몰아치는 강공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양새입니다. 열린민주당은 11일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청장을 겨냥한 법인 거죠.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구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은 정권의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현직 검찰청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언하면서 대놓고 검찰 정치에 판을 깔아주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는데요. 이들은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는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데요. 최강욱 대표는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정치적 행보가 거듭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뜻있는 분과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두 법안을 발의합니다.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핵심 내용은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검사와 법관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검사와 법관은 그 특성상 요구되는 업무상의 엄정성과 공정성에 따라 징계 절차도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이 아니라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등 법률로 따로 정하고 있고 따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생명으로 하는 검사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사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판단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3년 전 사법농단 사건을 통해 법원의 재판이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고 왜곡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 분열과 국정 수행의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청구된 주요 징계 혐의에는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측근 수사에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했다는 권한 남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수구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은 오로지 정권의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마치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원하면서 대놓고 검찰 정치에 판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가 정치행위입니다. 최근 피의자로부터 검사가 제공받은 룸사롱 향응을 기발한 쪼개기 기술을 써서 96만 2천 원어치 불기소 세트로 둔갑시킨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보아도 이제 이들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선별적 수사, 정치적 기소, 국민들은 참으로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정치 권력의 빌부터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하려던 사법농단의 기억도 우리 헌정사의 쓰라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고 정부는 국민을 받들어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검사는 정당한 법 적용을 통해 인권을 수호하고 법관은 오로지 정의에 기대어 진실을 가리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시작일 뿐입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여정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법원과 검찰이 정치적 의혹과 유혹에서 벗어나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정당이 함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조남관 차장이 술접대 검사 기소를 찍어 눌렀다. 서울 남부지검은 12월 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옥중 편지로 촉발된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7월 18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이 이주영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한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술값 536만 원을 참석자 5명으로 나누고 오후 11시 이전에 귀가한 검사 2명을 제외한 검사 1명만 100만 원을 초과한 향응을 받았다면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SNS를 통해 향응 접대 수수 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의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가진다. 그러나 이 의문에 그 누구도 답해주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비상식적 수사 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에서는 대검이 술접대를 받은 A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불구속 기소로, B와 C 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불기소로 찍어 눌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조남관 차장이 이와 같이 수사 지휘를 했다면서 남부지검 수사팀이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검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조 차장이 이와 같은 수사 지휘를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조 차장은 윤 청장 징계 국면에서 추 장관을 손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조 차장은 11월 30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조 차장은 이 글에서 윤석열 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의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악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9일 방송에서 구수의 밀정은 조남관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한번 그가 철저한 검찰주의자이며 윤석열의 이중 스파이자 밀정 노릇을 해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접대검사 M빵 96만원 불기소, 이 결정을 지시하고 찍어 누른 게 조남관이었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 한 번 검찰은 영원한 검찰이다. 이들이 한몸이라는 사실은 불변의 진실이 될 듯합니다.